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막 끝나기 직전이라 조마조마하다. 뭐냐? 뭐지 두 번째가 또?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닌, 중도 속인도 아닌 송경어지요?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닌 송경어가 천하하더라. 아이고 속상해. 그의 나이 64세, 범납은 56세. 제자들은 후손이 없는 단주를 위해서 그들 서로가 후손이 되어 유교식 장례를 아주 거하게 치러줬죠. 누가 중심이 돼갖고 상주가 누가 됐죠? 김탁. 그래서 제사를 지내줬다. 김탁은 법구를 수습하여 유교식으로 장례를 모셨다. 사음수가 합산 장공리에 비승비속 송경어라. 고향 천리 무인편이고, 고향 천리 무인편. 별세비보 부배군이라. 삼수갑산 장공리에, 삼수갑산 깊은 골짜기 속에, 이런 얘기죠. 삼수갑산 깊은 골짜기에가 숨어 계셔.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진국액이랬죠. 진국액, 절구통 속에 처박혀 있는 진국액이 뭐야? 비성비속 송경어라. 원래는 비속비승 송경어인데, 비속비승 송경어예요 원래는. 근데 저는 항상 비승비속이라고 해요. 승이 먼저 했잖아요. 경호선사가 승이 먼저 했지 속인이 먼저 했어. 그래서 비속비승 송경어라.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닌 송경어. 고향 천리 무인편이요. 고향은 천리길이라 무인편. 사람의 전할 길이 없어. 인편이 없어. 인편이. 하도 멀어서. 그래서 경호선사는 시 속에서 멀면 천리, 가까우면 반천리. 그래서 500리를 표시한다 그랬죠. 이것은 너무 멀어. 그래서 고향 천리 무인편이요. 그래서 별세비보야. 별세라는 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주 별세하셨습니다 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거 비보야? 비보야. 별세비보, 별세비보 부배군. 이 부자는 붙인다 이런 말인데, 흰 구름에 붙이는 거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나는 소식을 누구한테, 여기서는 지금 송경어라고 다 밝혀버리잖아요. 송경어라고 밝혔다간 큰일 나는데, 열반하는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은 송경어라고 밝히시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디다 넣으셨죠? 남한테 보이면 큰일 날까봐, 나를 돌봐준 김탁이나 누구가 다 죽을까봐 경호선사가 왜 시체가 입는 옷 있잖아요. 임종하고 나서 입는 그 옷 속 안주머니에 이걸 넣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치밀하고. 그래서 이 시도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만공 스님이랑 만궁 철우, 해월, 백운이 운봉, 우남 이렇게 5명이 와갖고 거기를 그 관속을 열으니까 그 관 속에 있는 옷 속에서, 옷 안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죠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냥 생각해보면 아주 속이 터지죠. 다큐야 다큐. 생생 드라마 그냥 아주. 그 속주머니에다가 또 저걸 넣으실 생각은 왜 하셨을까? 내 이름은 송경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그 힘은 이 시. 이 시 때문에, 경호선사를 꼭 밝혀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건,
이 시 때문이죠. 아, 이거 참. 이거를 안주머니다 넣고 가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성경어를 꼭 밝히고 싶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냐. 경화는 자신을 속인도 아니요 주홍도 아니요 송경화라 부르며 삼수갑산에서 쓸쓸히 입적했다. 1913년 7월 당시 그의 제자 만공 일행이 스승의 봉분을 열고 맞닥뜨린 경어의 저고리 속에서 오이의 개송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대석학이요 대문장가요 철저히 확철대오한 선승경어가 남긴 경어 성우의 마음으로 그가 일찍이 연암산 아래에서 전정함에서 목노아를 본 겁에가의 소식이더라. 방인 양문 성의사회 성녀 심중 겁에가라 했죠. 선사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가슴 먹먹한 시로 대선승 경어가 한 생평을 살다간 한 줄의 흔적이 인간 경어의 가장 진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회부의 깊이 그대로 전해지는 가슴 뭉클함 의미 심장한 대작의 장엄시더라. 이 시가 천화시라고 제가 그래요. 대도를 성취하고 조선 선불교의 중흥을 노력했던 근세의 선지식 경어는 삼수갑산 장진 떠돌다가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 담녀 김탁의 집에 머물며 선비 박난주 또는 유발거사로 박진사라 칭하며 혼장 생활을 하였더라. 그리고 간서와 간북 일대는 물론 국경을 넘어 반주 지방까지 비승비속 차림으로 떠돌며 많은 선비 은자들과 더불어 시정주와에 적기도 하였고 승려도 아닌 속인도 아닌 승색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선사가 승려복을 하자니 그렇고 속복을 하자니 그렇고 강계 삼수 갑산 장진 등을 떠돌며 생활했다. 그러나 그의 입전수서는 대성공.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성인이라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입전 수술을 하려면 뭐 하더라. 성인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랬잖아요. 어쨌든 아무도 몰라봤어요. 이후 8년간 값산 강계 등지에서 머리를 길어 유관을 쓴 훈몽으로 모습으로 살았는데 용케도 안 걸리고 잘 사신 것 같아. 그나마라도. 그의 나이 64세 대선승 경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값산 웅이방 토하 등에서 임정계를 남기고 호련히 열반에 들었더라. 일본 놈들한테 안 들키고 안 걸리고 비참하게 열반하지 않으신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만약에 경호선사가 걸렸으면 말 그대로 교수형이죠. 그때는 다 역적들을 교수형으로 한순간에 없애버렸으니까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천호하신 건 대선승 경허의 임종계 있죠. 경허당 성우는 자신의 임종을 예감하고 1912년 4월 상순에 노고의 몸을 이끌고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등정하고 돌아온다. 늙은 노선 경허는 그 옛날 해인사 조실 때 아침마다 인사 참견각을 돌면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다. 1910년 조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것을 본내 아쉬워하며 백두산에 올라 만국의 하늘 달래고 조국의 광복을 기도하며 돌아와 임종을 준비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달 하순 4월 25일 갑산의 웅이방 도화동 마을 춥고 외로운 땅 그가 후원장을 지킨 도아리 글방에서 악동들을 뒤로하고 원적이 들었다. 임종 직전의 경호는 제가 제자 김택에게 지필목을 부탁하여 일필 휘지로 써내려갔다. 임종계만이 그의 열반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속인도 아니고 주웅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라는 게 딱 이 말이죠. 그죠? 경호선사는 속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임종을 대선승으로 임종계까지 쓰고 좌탈임만까지 하시면서 그 거룩한 열반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경허는 결코 한속이 아니다. 깨친 자의 위대한 선택인 사회적 환원으로 회향의 보살도를 행한 경허는 선지식으로 시적 직전에 그것도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임종계 다 써놔 미리. 참 경호선사 대단하신 분이야. 마지막으로 이런 상을 그린다. 그 위에 써놓은 임종계를 남기고 있다. 경호선사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글자가 뭐였죠? 이런 상이야. 뚜렷한 동그라미. 그게 이런 상이 우리의 심상이니까. 심월. 심월이에요? 마음달. 심월이 아니에요. 심월이잖아. 보름달이죠. 만상. 광탄만상. 심월고원. 광탄만상. 그러고 보니까 그 반산보적의 그 오도성이 경호선사한테 당신이 지금 심월고원에 광탄만상하고 있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을망이 좀 안 맞으니까 없을망이라고 하면은 있을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 있다라는 그거를 깨부시고 잊을망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그 광역존비 그 두 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쓰잘데기 없는 말, 겹치는 말.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왔다. 심월고원. 둥그러? 둥그러? 그러니까 이런 상을 그려놓으셨겠죠. 어? 마음딸이 홀로 외로이 둥그러. 어이? 그러니까 이런 상을 그려놓으셔야죠. 둥그런. 마음딸 홀로 외로이 밝은 마음딸이 둥그러. 광탄만상이. 모든 만상을 다 삼켜버렸어. 은누리의 빛을 다 삼켜버렸어. 그런데 이 빛과 이 경계 삼켰다는 이 만상을 이것이 빛이고 삼켰다는 게 경계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육진 경계. 근경식이죠. 우리는 근경식이 있어요. 이게 이 광이 뭐예요? 빛이고 얘가 삼켰다는 거니까 얘가 경계야. 경계.
얘가 빛이고 이게 근이야. 육근 경계를 통해서 보는 거고 이거는 경계 근경.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어요. 만상이 모두 삼켜버렸고 빛과 경계가 모두 함께 이 망자가 중요해요.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라졌다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모두 잊으니 그래야 돼요. 이거. 성명정 스님 아시죠? 여기서 사라졌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 거? 반삼보적 거죠. 여기서는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예요. 함께 잊으니. 잊었다는 거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잊었다는 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걸 써야 돼요. 이 망자를 꼭 써야 돼요. 왜? 거기 없을 망 쓰면 망조가리요.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졌다? 없어졌다면 있어졌다가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위의 위대함은 이 망자에 있어요. 이 망자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빛과 경계를 모두 잊으니 잊었어. 잊었는데 다시 이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 잊었다는 그거는 다시 붙자죠.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는 뭐랬죠? 지저시 개.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부시화물. 이 물자라는 많이 나오죠.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일물이라도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일물 옳지 않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다시 무슨 물건인가 라고 해서 이 대단한 임종계를 남기시죠. 엄청나게 대단한 임종계고 이 원자 때문에 이론상을 갖다 그려놓으시고 가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망자고 요 사이에 두 줄이 더 있어요. 광역, 비존, 뭐뭐뭐뭐에서 두 줄인데 두 줄을 드러내버리고 바로 이어서 6줄을 4줄로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또 경허선사를 그냥 이 폄훼하는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반삼보적거 뺏겼더라. 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깨달은 자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반삼보적도 보통은 아니고 왜? 진주 보화가 있잖아요. 보통은 아닌데 경허선사만 못하지.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이렇게 대단한 거를 남기시고 그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게 열반송해요. 자, 중요한 거 이렇게 경허성어는 이 개송 아래에다가 부세복을 듬뿍 찍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뭘 그렸어? 이런 상 그리고 붓이 필요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붓을 허공에 던지고 경허가 그죠? 경허가 허공에 던졌어? 이런 상을 그려놓은 다음에 장엄하게 천화하였더라. 이 천자가 이게 옮길 천자예요. 이런 상의 의미는 다시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이런 상이죠. 이런 상에 다시 이 무슨 물건이야. 그 물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예요? 그게 체화용이죠. 체화용이 없는 우리는 깨친 자가 아니에요. 체화용이 없는데 뭔 상관이요. 우리 몸을 떠난 부처가 없어. 체화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상이 있어야 돼요. 내안 개송의 답은 서산 휴정이 이미 말해주고 있죠. 선과 귀감에서 뭐라고 말해? 선과 귀감에서 뚜렷한 동그라미 한 물건이었더라. 그거 나오죠? 첫 페이지에나 첫 페이지에. 빛과 경계를 함께 잊은해야지 없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사라졌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사라지지 않아. 사라졌다는 거는 나타났다는 거라는 반대 개념이 있어서 이거는 끝이에요. 잊은이요. 함께 잊은 이 경계는 바로 그가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친 콧구멍이 없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5글자 중에 제일 우무비 공처의 5글자 중에 중도 깨친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보았던 텅 비고 맑고 고요한 가운데 빛나는 텅 비었는데 맑고 고요해야 돼요. 그게 이질망이라니까. 없어졌어요? 아니죠. 텅 비었다니. 근데 뭐야? 맑고 고요해. 성성적적. 소소영령. 다 나오네 또. 소소영령, 성성적적. 그게 없을 망이에요? 이질망이죠. 고요한 가운데 빛나는 아까 광경구망.
중도실상의 세계를 바라고 있더라. 온누리의 빛을 머금었는데 빛과 경계가 모두 사라졌거니. 이거 틀렸다 그랬죠? 여기 와서 이거는 고쳐줘요. 빛과 경계를 모두 잊었거니. 사라졌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빛과 경계를 모두 잊었거니. 잊었어요. 잊을망이에요. 잊었거니. 이러한 게 잘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안타까워요. 어떻게까지 더 이상 내 입으로 해줄 수는 없지요. 이러한 경계가 바로 중도거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경허선의 육체를 바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더욱 공교로운 것이, 공교롭게도 휴정이 경허선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일원상, 선과 귀감, 이거는 뭐냐? 이거 선과 귀감의 그 깍새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출발점이고 휴정의 법손, 경허, 일원상은 그가 하나 빼먹은 지어야 되겠네. 실천한 부행을 완성한 마지막 천하의 묵답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원상이 경허선사의 답이에요. 침묵의 답. 일원상 하나로 경허선사는 모든 걸 마치고 세상에 남겨놓은 마지막 글씨 일원상. 끝. 그게 침묵의 답이에요. 더 이상 경허선사가 남길 게 없더라. 그래서 천하의 마지막 묵답이었다 이런 말이죠. 묵답으로 일원상 그리고 던지고 갔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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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허선사의 선과 귀감에 나온 거죠. 유일물 어차. 일물. 이것에서 시작되는 일물이 있으니, 이 일물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죠? 선과 귀감은 일물. 그런데 또 남학회양은 한술 더 떠? 남학회양이 최고인 것 같아. 남학회양이 한술 더 떠서 우리를 뻥찌게 만들었죠? 뭐라 그랬어요?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오 마이 갓. 저는 그 말 듣고 남학회양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냥 해낸 말에 이 가슴이 그냥 푹 내려앉았어요. 뻥 쪘죠, 뻥. 남학회양이 최고요. 일물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 일물은 옛 부처 나시기 전에 뚜렷한 동그라미, 응연 일원상. 응연이라는 게 뭐예요? 응결 이미 되어 있다. 그러하다 이 말이야. 응연 이미 그러하게 되어 있어. 언제는 있었나? 언제는 없었나? 옛부처 나시기 전부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니 그것은 한국 선불교의 법맥의 중흥조 경허가 끝내 후학들에게 전하고자 한 마지막 일물, 일원상이었어요. 결국은 일물이었어요. 남학회양은 일물이라도 옳지 않다 그러고 경허는 일물이라고 했어요. 누가 더 세? 일물로 일원상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더라. 둘 다 세. 일물을 해도 옳지 않다고 해도 세고 일물이라고 해도 세고. 그래서 언제 끝나? 이거 끝나? 그 후 북녘 삼수갑산 유가의 제자들은 후손이 없는 단주를 위해 그들 서로가 후손이 되어줘서 제사까지 다 지내줘요. 박진사 혼봉 후 제사를 정성껏 지내오고 있었죠. 이때 경허는 삼수갑산 교육호 현장 서당마당에서 나라 잃은 백성에게 교육호 백년대계의 꿈을 펼쳐보이다 쓸쓸히 입적을 했으니 당시 경허의 주머니 속에서 한 개송이 들어있었으니 이때 만공은 장삼의 도포를 감은 경허의 모습이 만공의 눈에 부딪혀서 뜨거운 눈물을 쏘았다 이런 얘기죠.
하사장삼을 입은 게 아니고 도포자락을 걸치고, 예, 그래서 예, 만공원 스님이 눈물을 냈더라라는 거죠. 끝까지 가네.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리하여 만공은 해안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비에 불을 붙이면서 시를 두 편 남기시죠. 시 한 수를 팠다 두 편을 팠어. 그리고 만공은 해월과 함께 다비식을 거행한 다음 봉골된 채를 스승 경어가 술과 시로서 외로움을 달래며 떠돌던 갑산의 강과 산 그리고 난덕제 들녘에 골고루 뿌려졌더라는 난덕산이라고 난득산이라고 하던데 난덕산이에요. 덕을 베풀기가 어려운 산. 이름은 딱 맞는 것 같아. 왜? 그 삼수갑산 깊은 골에 이 덕을 베푸기가 풍토도 너무 나쁘고 살기가 고약한 곳이라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강 이름이 산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말하지만 그때 제한 좀 가져오셨어야지. 인간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며 구한말 한 시대를 주름닫던 대종장 경어는 감히 세인이 흉내조차 될 수 없는 그의 삶을 철저하게 무소유와 삶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제자의 행으로 일관하다가 말없이 쓰러졌더라. 고인은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고 말았죠. 오늘날 경어성우가 일반한 지 104년이 되었다. 104년이니까 그럼 2016년이네. 딱 맞네. 2016년에 썼다니까요. 경어 그거 할 때 연극할 때 이게 지금 경어 연극 책 부록이에요. 부록.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경어의 제자들 지금 경어의 법맥과 그 제자들이라는 책도 제가 몇 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출간을 못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꺼내서 이제 어제 며칠 전서부터 이걸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늙은 것 같아, 내가. 늙었어. 왜냐하면 그냥 막 부탁부탁 계속 써놨던 그게 잘 안 돼. 뭐라고? 이래가면서. 근데 그때 써놨으니 망정이지요. 오, 미친 듯이 썼으니까 썼지. 지금 쓰라면 절대.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이게 뭐라고 써놨대야. 이거 근데 많이도 써놨어. 그것도 특히 만공에 대해서 막 그냥 집중적으로 써놓고 야, 젊음이 좋긴 좋은가 봐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언제 써놨냐면 그때 박사 논문 전에 써놓은 거야. 대학원 수료하고 고영석 교수님이 그 경어집 그거 개강했다고 청강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2012년, 3년, 4년, 14년에 쓴 것 같거든요. 그럼 2014년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몇이에요? 몇 년이에요? 지금이? 올해가 몇 년이요? 제가 2014년에 그거를 써놨으니까 올해 몇 년이야? 2020 몇 년이냐? 오늘 올해가? 뭐냐, 씨. 날짜가 는 줄도 모르네. 야, 2024년이다. 2024년이니까 10년 전에 그걸 썼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썼으니까 그냥 펄펄 살아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막 잡아 먹으려고 그래, 만공이고 뭐고를. 2014년에 그걸 써놨으니까 지금이 24년이라면 대단하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펄펄 살아있네요. 2010, 10년 됐네요. 10년. 그때 썼어요. 2014년에 저거를. 그 써놓은 걸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써놨대야 이게. 지금 같으면 절대 내가 기운이 없어서도 못하고 의욕도 잃고 참으로 대단한 하나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왜 남겨놨냐면
하도 이 법맥 때문에 지랄들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끝끝내 죽기 전에 할 거다 해서 그 법맥과 제자들을 묶어놓은 건데, 이제 이것도 지금 금년에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는데 만약에 이거 강의가 시간이 된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보려고 마지막 책을 꺼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14년에 그 만공 법어도 막 그냥 거의 막 아휴 그 정성은 왜 뻗쳤는지. 딱 10년 전 이야기군요. 10년 만에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경어가 전화한 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104년이니까 2012년에다가 4년을 더하면 2016년, 이게 시절 16년에 쓴 거죠. 이것도 오래됐네요. 8년, 그죠? 텅 빈 거울로. 텅자 안 쓰면 어디가 큰일 나냐? 텅 빈하고 빈하고 어떻게 틀릴까? 텅 빈을 쓰니까 좀 더 낫네요. 그죠? 텅 빈과 빈. 거울로 100년이라는 시간의 가름자를 뛰어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퍼붐은 오늘 또 살아서 활팔 살아있는 활구로서 한국 불교의 선님을 일깨우고 있더라. 우리 선화자님들 팔팔 살아있는 활구로 선님 속에서 꼭 대대로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배가 고파 죽겠어. 또 있어? 2번 썼네. 또 2번 썼어. 자, 이때 경어는 김타 그 집을 저저 드나들던 많은 숨은 애국지사들에게 정신적 지도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경어사자가 또 삼수갑산 가셔가지고 이 김탁을 만난 게 또 행운이죠. 뭐 다 운명이겠지만, 왜냐면 김탁이 그 동네 유지예요. 부자야. 그래서 굉장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붙는 그 26명의 그 유생들이 또 경어선사를 따라서 애국을 논하고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김탁은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중앙요직에 들어가서 그 요직에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김탁의 진화를 드나들던 많은 숨은 애국지사들에게 정신적 지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탁은 1919년 나오네요. 김인년 3.1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을 해가. 이 경어선사 덕분이라니까. 4월에 상하이 임시정부 요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담하여 경어의 유지를 받들었으며, 제가 제자니까 한편 그 부인 박씨 또한 경어의 예언대로 1945년 해방, 8.15 해방될 때 장손 누구 그랬죠? 김홍국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나오네요. 이 김홍국이까지 살아있었대요. 김홍국이를 누가 만나? 석천호수에 있는 거기에 한중강이라는 분이 김홍국이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었답니다. 경어선사에 관한. 그러니까 장손이에요, 장손. 경어선사를 만난 사람이죠. 안타깝죠. 김홍국, 이 자손도 지금 또 살아있어요. 김홍국을 비롯한 자손들과 함께 월남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가 예언한 대로 재수씨는 어디에 인연이 있을 거다. 수덕사 근처 홍성에, 예산 홍성에 인연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일사후퇴 때 그 밀려 피난민들에 밀려서 와서 정착한 곳이 예산이었답니다. 지금은 홍성에 살고 계시대요. 그 후손들이. 월남하여 6.25 사변이 일어나던 전해 중남 보령 땅에서 맞췄구나. 얼마나 하셨네. 중남 보령 땅에서 제호를 맞춰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김탁의 부인 재수씨라고 불렀죠, 경어선사가. 역사적인 이 드라마인데, 제가 죽기 전에 영화 만들고 싶다고요. 영화. 아휴, 근데 이 한 편의 영화로 이것이 만들어질까, 경어선사. 봉준호 감독, 영화 만들어주세요. 이거 다 끝나면 봉준호 감독 찾아갈 거예요. 내가 지금 대본 다 써놨거든요. 시나리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담뱃대와 쌈지를 묻어대요.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싸움지.